연세대학교 국제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삼성자수성가 김영진 팀장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연세대학교 국제형 자체 시험이 한 2일에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국제형을 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한 팁과 그리고 면접 유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이것들을 정말 그대로 난 연세대 국제형 준비 제대로 못했다. 물론 1차 붙은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만 보고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 팁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연습하실 때, 막판 연습하실 때 무조건 시간을 재고 연습을 하세요. 그냥 다만 이제 10분이든 5분이든 7분이든 그렇게 일정 정도의 시간을 재고 연습해서 나온 것만이 본인의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재고 녹음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보면서 조금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다시 하시고 할 때 반드시 이제 시간을 재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능하면 한글로 말해주세요. 무조건. 웬만하면은 이제 한글로 말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입학사정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 국제형의 목표 자체는 한국어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도표를 분석하고 이런 하나의 능력을 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국어로 최대한 본인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상 면접을 준비하실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연습장만 들고 시험장에 가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하나의 가정들을 다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이제 만약에 5분짜리 면접이다 그러면은 4분 10분짜리다 아니면 8분 이 정도로 시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드릴 팁은 논리나 분석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반박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박 가능성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박 가능성이라고 하면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 A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A라는 내용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반박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반박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꼬리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박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릴 거는 제가 면접 유형이에요. 면접 유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표고, 두 번째는 견해,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 제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온다. 이게 아니라 도표가 나오면서 자기견해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도표가 나오면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도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라고 봤을 때 도표가 있으면 처음에 첫 번째는 토픽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토픽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단어로 되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관련성이라고 하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도표를 분석하시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관련성입니다. 대부분의 도표에서는 그리고 무조건 연세대학교에서 도표가 출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 관련성이 존재해요. X축과 Y축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면 관련성 속에서의 세부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비례인데 2015년과 2016년이 동일해요.
또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추입니다. 유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관련성에 대해 설명했고 세부 정보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걸 설명하는 거는 도표에 대한 분석이 끝나죠. 그죠?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설명을 넘어서 이 설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유추하시는 것이 유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토픽, 관련성, 디테일, 그리고 유추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견해 부분입니다. 견해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주장. 주장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서술해줘야 될 건 근거. 근거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한 단어로 깔끔하게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너저분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견해는 나는 뭐 경제성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면 형평성 때문에 찬성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유입니다. 왜 경제성 때문에 찬성하는지, 왜 형평성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시입니다. 예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 또는 내가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약간의 뭔가 불충분해. 그러면은 본인의 예시나 아니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견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안 제시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안 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구체성이에요. 대안 제시는 주로 두 가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는데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근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을 제고할 건지 또는 어떻게 제고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도인데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제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도를 개선한다가 아니라 뭐 청소년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다 그러면 일가정 육아 양립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면접 팁과 면접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세대 국제형을 정말 잘 준비를 하시고 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연세대 국제형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